아, 어제 술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나? 누구를 바라봐야 돼? 안녕하세요. 예,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의회 홍석영 의원입니다. 너무 힘든 지금 시기에 우리 시민들 어렵고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데 희망찬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다 보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요 조례안을 처음 딱 접하신 분들에게 알기 쉽게 딱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조례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영농 폐기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농민들에 대한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탄소 중립 2050에 관련된 부분들, 또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산불, 이런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네. 그럼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 시에 없었던 조례안인데요. 농민들이 영농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기존에는 수거 지원이라든가 처리 지원이 없어서 사실은 농민들이 소각하거나 자체적으로 매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농민들이 영농 활동에서 나오는 영농 폐기물들을 수거 과정도 지원을 하고 그걸 또 처리하는 부분들도 지원하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영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수익이 나지 않는 영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도 부담도 되고, 비용 부분부터 시작해서 고령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처리하는 데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농촌 지역에 이 쌓여져 가는 영농 폐기물들을 원활하게 수거하고, 또 그 수거해서 재활용할 부분들은 재활용을 하고, 또 매립해야 되는 부분들은 매립을 하고, 또 소각 가능한 것들은 소각을 해나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그것이 이제 이번 그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이제 조례안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농민들과의 어떤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견 수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사실 이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 관련 단체, 또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원칙적인데 시기상으로도 좀 촉박한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 더 많은 농민들하고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농민단체의 대표들과 의견 수렴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영농 폐기물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수거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데에 농민단체 대표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장단 회의, 주민자치회의에서 이 수거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수렴을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 조례안은 단기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사전 준비가 사실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농민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게 되는데, 오래전서부터 사실 농민들은 이 영농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계기화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처리 비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되게 저도 망설였고, 그러다가 홍성군 의회에서 최성경 의원이 이제 그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보고, 늦었지만 이제는 제천시도 이 조례를 통해서 농민들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길목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라서 작년 11월 달에 홍성군을 방문을 하고 현장 답사를 통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료 수집을 해서 또 우리 관련 부서 하고 자연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농민단체와 대화하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농업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 여러 분야에 이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안보 분야가 있는데요. 뭐 국방, 외교, 뭐 경제 여러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식량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거리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농민들이 생산한 노동력과 거기에 들어간 모든 농자재들을 계산을 해서 내가 얼마나 들였으니 내 농산물은 얼마를 받겠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공산품들은 원재료와 노동력,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제품 가격을 선정을 하지만 농산물은 물가의 기초 단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개입해서 항상 최저의 가격으로다가 유지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사실은 삶이 항상 거기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천시의회에서도 누군가는 농민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농민이 잘 살아야 식량도 자주권이 생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의 기틀이 되는 것은 저는 농업이고 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잘 살아야 우리 제천시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농민과 농업에 또 농촌에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삼성까지 달려오신 횟수로 하면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정말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좀 해보자, 이것이 삼선됐을 때의 이제 목표입니다. 과거에는 작은 것에 이렇게 열정을 쏟았다면 지금은 좀 큰 틀에서 열정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탄소 중립에 이제 준해서 지금 우리 제천시가 가야 되는 방향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천시 전체 농민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이렇게 각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부분들의 좀 정책,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더 욕심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하고선 그 인터넷 매체들의 그 보도자료 나가고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죠. 건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축 폐기물들에 대해서도 그럼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건축 자재 비용들을 다 계산해서 건축 단가를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순수하게 건축가와 그다음에 건축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 또 건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 등들도 이미 어느 정도 다 그 포함된 단가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농산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들, 우리 시민들께서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아직 위기감을 갖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도 위기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모든 쓰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이미 이산화탄소가 다 발생이 되고, 그다음 우리 생활하는 데에서 차량 운행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부분들이
공기중으로 상승을 해서 온실가스로 이제 오존층을 덮게 되는데, 사실 그 오존층이 두터워지고 온실가스가 두터워지면서 온도가 상승이 되거든요. 지구가 온도가 상승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증기가 발생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비, 더 많은 눈, 그래서 추울 땐 더 춥고 더울 땐 더 덥고, 그리고 눈이 녹아내리고 이런 이상 기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이제 뜻을 모아서 가고 있고요. 또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이라는 어떤 그 재생에너지로 모든 공장이든 사무실을 가동하는 그 아리백을 선언을 했고, 이런 단계에서 우리 시민들, 정치인들이 위기감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우리가 영농 폐기물을 수거 지원과 처리 지원을 함으로써 후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사회적 비용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거를 사실은 시민들께서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8월 2일 날 폭우 한 번으로 우리 시가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비용이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더 잦아질 거고, 이거로 인해서 아마 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피폐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배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언했던 2050 탄소 중립도 좀 더 앞당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도 좀 줄여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바라보면 사실 반대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좀 한 번쯤 더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농민들을 위한 조례안이 아니고요, 우리 제천 시민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조금씩이나마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보시고 또 수정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시민들께서는 우리 의회를 응원하고 좀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제천시의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